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밤이고, 저는 몇 달 만에 이 책을 다 읽은 기념으로 좋아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에세이집은 자기만의 방과 삼긴이라는 두 개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자기만의 방이고요. 자기만의 방은 버지니아 울프가 대학 강연 한 것을 이제 에세이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네, 1장의 첫 번째 문장부터 너무 대단하죠. 하지만 여성과 픽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내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말을 꺼낸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말하겠지요. 그래서 여성과 픽션에 대해서 버지니아 울프가 무엇에 대해 생각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과 픽션이라는 제목은 여성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성이 쓴 픽션을 의미할 수도 있지요. 혹은 여성과 여성에 관해 쓰인 픽션을 뜻할 수도 있겠지요. 그중 가장 흥미롭게 보이는 이 마지막 방법으로 그 주제를 고찰하기 시작하자 거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의견, 즉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탄할 만한 담배와 술, 푹신한 안락의자, 기분 좋은 양탄자도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치와 개인적 자유와 공간이 합쳐 빚어낸 세련됨, 온화함, 품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우리의 어머니들은 이 모든 것에 비견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했지요. 3만 파운드를 긁어 모으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의 어머니들,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목사에게 13명의 아이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부는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보았던 오피수를 어깨에 늘어뜨린 노신사들을 생각했습니다. 한 성의 안정과 번영, 다른 성의 가난과 불안정을 생각했고 작가의 마음에 전통이 미치는 영향과 전통의 결핍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마침내 그날의 논의와 인상들, 분노와 웃음과 함께 그날의 구겨진 껍질을 말아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져 버려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푸르고 광막한 하늘에는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가사의한 사회에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이었지요. 제2장. 왜 남자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여자들은 물을 마시는가? 무슨 이유로 남성은 그렇게 부유하고 여성은 그다지도 가난한가? 가난은 픽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수많은 의문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지요. 하지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답입니다. 까지 나는 신문사의 잡다한 일자리를 구걸하고 여기에다 원숭이 쇼를 기고하고 저기에다 결혼식 취재 기사를 쓰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주소를 쓰고 노부인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조화를 만들고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에게 철자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몇 파운드를 벌었지요. 그러한 일이 1918년 이전의 여성들에게 개방된 주된 일거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하는 여성들을 알 테니 그 일의 어려움을 상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지금도 여겨지는 것은 그 당시 내 마음속에서 싹튼 두려움과 쓰라림의 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하지 않는 일을 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항상 부득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또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에 노예처럼 아부하고 아양을 떨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죽는 것이나 다름없는 단 하나의 재능, 작은 것이지만 소유자에게는 중요한 이 재능이 소멸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나 자신, 나의 영혼도 소멸하고 있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나무의 생명을 고갈시키며 봄날의 개화를 잠식하는 녹과 같았습니다. 나는 은하를 지갑 앞에 미끄러뜨리며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쓰라림을 기억하건대 고정된 수입이 사람의 기질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무력도 나에게서 500파운드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음식과 집, 의복은 이제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과 노동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오심과 쓰라림도 끝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년이 지나자 연민과 관용도 사라지고 가장 커다란 해방, 즉 사물을 그 자체로 생각하는 자유가 생겨났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어떤 재능의 가치를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가치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 가치들은 완전히 변하겠지요. 더욱이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진문 앞에 이르러 생각하건대 여성은 보호받는 성이기를 그만둘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들은 한때 자신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모든 활동과 힘든 직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성이 더 이상 보호받는 처지에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나는 현관문을 열면서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이 내 강연 주제인 여성과 픽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나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문했지요. 유사 이래 모든 시인들의 작품에서 여성들이 횃불처럼 타올랐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픽션에 나타난 여성입니다. 실제로는 트리벨리언 교수가 지적하듯이 방에 갇혀 구타당하고 내동댕이 쳐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주 기묘하고 복합적인 존재가 생겨납니다. 상상에 있어서 여성은 더없이 중요한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전적으로 하찮은 존재입니다. 시에서는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여성의 존재가 고루 퍼져 있지만 역사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벤 부인으로 인해 우리는 길 위에 아주 중요한 모퉁이를 돌게 됩니다. 그녀는 남자들과 대등하게 일해야했지요.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녀는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음의 자유, 아니 시간이 경과하면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로이 쓸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이프라 벤이 그 일을 해냈으므로 소녀들은 부모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용돈을 주실 필요 없어요. 저도 제 펜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말이지요. (18세기에) 이르면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번역을 하거나 저질 소설들을 수탁에 씀으로써 용돈을 보태거나 가족을 돕게 되었지요. 18세기 후반 여성들 사이에서 드러난 지극히 활발한 마음의 행위는 여성이 글을 씀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을 때에는 경박했던 일이 돈으로 위험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하여 18세기 말 무렵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만약 역사를 다시 쓴다면 십자군이나 장미전쟁보다 그것을 더 충실하게 묘사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즉 중산층 여성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9세기 초에 도달했습니다. (19세기 초) 여성 작가의 경우 소설의 전체 구조는 일직선에서 약간 비껴나 외적 권위에 순종하여 자신의 투명한 비전을 어쩔 수 없이 변화시켰던 마음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나는 과수원의 나딩군은 얽은 자국이 있는 작은 사과들처럼 런던의 중고 서점에 산재한 여성들의 소설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썩게 한 것은 중심에 존재하는 바로 그 흠집입니다. 그녀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경의를 표하여 자신의 가치를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순전한 가부장제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그런 비판에 직면하여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이 본 그대로의 사물을 고집하는 일은 대단한 재능과 성실성을 요구했겠지요. 그 일을 해낸 것은 오직 제인 오스틴과 에밀리 브론테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또 다른 어쩌면 가장 훌륭한 미덕입니다. 위대한 마음은 양성적이라는 콜리지의 말은 여성에게 어떤 특별한 공감을 가진 마음이나 여성의 대의를 채택하여 여성을 대변하는 데 헌신하는 마음을 뜻한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콜리지가 언급한 양성적 마음이란 타인의 마음에 열려있고 공명하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본래 창조적이고 빛을 발하며 분열되지 않은 것이란 뜻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에 대해서 특별히 또는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는 것이 완전히 발달된 마음의 징표라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그 상태에 도달하기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남성의 글을 다시 읽는 것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성의 글을 읽은 후에 그것을 읽자 아주 직선적이고 대단히 솔직하게 느껴졌지요. 그 글은 마음의 자유와 일신의 자유분방함, 스스로에 대한 커다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도 방해받거나 저지된 적이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내키는 대로 어느 쪽 방향이건 뻗어나갈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누려온 이 자유로운 마음, 영양분을 풍부하게 공급받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아온 이 마음을 읽으면서 나는 물질적 풍요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탄스러웠지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여성은 그들의 작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작품들은 남성의 미덕을 찬미하고 남성적 가치를 강요하며 남성의 세계를 묘사할 뿐 아니라 그 책들에 스며든 감정이 여성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예술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협력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반대되는 성들이 결합하여 신방에 들어야 하지요.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려면 마음 전체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작가는 일단 자신의 경험이 끝나면 드러누워서 자기 마음이 어둠 속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거나 질문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장미꽃잎을 따거나 백조들이 조용히 강물에 떠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두 가지 비판을 스스로 제기하면서 이 글을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성의 상대적인 장점, 더 나아가 작가로서 각 성이 지니는 장단점에 대한 견해가 피력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겠지요. 나는 마음의 재능이나 성격의 특징이 설탕과 버터처럼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성을 다른 성에, 한 가지 자질을 다른 자질에 대립시키고 우월성을 주장하며 열등함을 전가하는 모든 행위들은 인간의 경험을 단계로 나누자면 사립학교 단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양편이 있으며 한 편이 다른 편을 이겨야 하고 연단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주는 화려한 장식의 상배를 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지요. 칭찬은 비난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니,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무리 즐거운 소일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없이 무익한 일이며 가치를 측정하는 사람들의 규정에 복종하는 것은 가장 굴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책이 몇 세대 동안 가치 있을지 아니면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중요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 항아리를 들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를 들고 있는 어떤 교수님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당신의 비전을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그 빛깔의 미묘한 색조라도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가장 비굴한 변절입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논의에서 내가 물질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여러분이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문학 교수가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아서 퀼러쿠치 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끔찍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을 직시하기로 하자. 영국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요즘뿐 아니라 과거 200년 동안에도 가난한 시인들은 아주 작은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입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지만 실제로 영국의 가난한 집 아이들은 위대한 작품을 산출하는 지적 자유로 해방될 희망이 아테네 노예의 아들만큼이나 없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적 자유는 물질적인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시는 지적 자유에 달려 있지요. 그리고 여성은 그저 200년 동안이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여성은 아테네 노예의 아들보다도 지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에게는 시를 쓸 수 있는 일말의 기회도 없었던 거지요. 이러한 이유로 나는 돈과 자기만의 망을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광범위한 주제라도 망설이지 말고 어떤 종류의 책이라도 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하고 빈둥거리며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고 공상에 잠기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고의 낚싯줄을 강속에 깊이 담글 수 있기에 충분한 돈을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이 정말 감동적이고 이 자기만의 방뿐만 아니라 다음 삼기니도 정말 제가 이제까지 읽은 책 중에 저를 가장 후련하고 자유롭게 한 에세이였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통해 이 책을 처음 접하실 분들의 읽는 즐거움을 위해 마지막 페이지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네. 끝. 아마 이 지금 찍는 영상이 이번 주 브이로그의 가장 마지막 영상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좋은 한 주 되셨길, 그리고 다음 주도 좋은 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히 계세요.